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다들 어제부터 나온 조정세에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나 리플은 합의가 결렬됐다고 나오고 이상하게 알트코인 장을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가 뭔지 복잡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장을 정리해 드리고 리플과 SEC 합의 결렬 과정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도움 많이 얻어 가시고요. 우선 비트코인 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이나 CME 이런 요소들은 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사실상 기관의 매수가 중요한데 항상 그렇죠. 가격이 올라오고 나면 뒤늦게 추가 매수가 고민되고 횡보할 때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사기가 싫어지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때는 비트코인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만들어낸 기업 말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올 기업들, 이 남은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 동태를 미리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비트코인을 장투해야 하는 의미를 좀 더 새겨가시고요.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순위들이 미국의 자산관리사, SM 매니지먼트들의 순위고요. 이것은 AUM 순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블랙락이 있고 뱅가드 있고 찰스 슈왑도 있고 피델리티, 그 다음 JP 모건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블랙락의 경우에는 AUM이 약 8,000조입니다. 이게 세계 1위의 SM 매니지먼트사 하면서 이 8,000조면은 우리나라 GDP의 5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애플 기업을 3, 4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8,000조, 6,000조, 4,000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쭉 보시면은 사실 한 50위까지는 500조 이상이 50위 안으로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50위 안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위에 어제 말씀드린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린 BNI 멜론이 있고 자산 규모가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35위에 모건 스탠리가 있으며 700조 정도의 운용자산, 총 운용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내용도 많으실 테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은 크립토 서비스를 대부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팔이 CBDC 뉴스를 발행하면서 기업 시총이 약 3단계 역전돼서 세계 기업 순위 20위 안으로 역전된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기업들은 시간은 걸릴 뿐이지 BNI처럼 언젠가는 매수세를 받쳐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기업들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1, 2, 3위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미 크립토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랙락의 경우에는 CIO, 한국말로는 투자 총괄이 되겠죠. 투자 총괄이 CNBC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한다라는 긍정적인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뱅가드의 경우에는 이미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외환거래를 FX라고 부르죠. 외환거래를 디지털 자산으로 적용하는 등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등, 2등, 3등이 그러한 입장에서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다가도 곧 앞으로는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이 오더라도 이번 연도까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50위 안에는 500조 이상, AUM이 500조 이상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500조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 이 블랙락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좋게 평가한 기업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페이팔이 CBDC 가능성에 대해서 3개월 전에 말하고 최근에 CBDC를 실행한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한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하나둘씩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뉴스 중에 아마 이 뉴스 보고 욕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플과 SEC 협상이 불발되었다는 뉴스인데 제가 사실 이걸 전달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불발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불발됐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 건 리플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원고 측이 되는 SEC, 이 SEC의 고위급들이 편가르기 중이다. 그래서 친크립토, 반크립토 분위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보이시는 앨리슨 리가 이 의장 대행이고 임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헤스터 피어스와 엘러드 로이스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커미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장 대행이었던 이 앨리슨 리가 이번에 성명을 통해서 우발적인 합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여기서 불발 뉴스, 그러니까 리플과 SEC 간에 합의가 불발된다, 그런 것이 암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SEC는 더 이상 면제 승인을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겠다, 즉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 기존의 합의는, 그러니까 앨리슨 리가 발표하기 전에 기존의 합의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상반되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오늘의 리플과 SEC는 합의가 불발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바뀌기 전에 그 합의 내용이 사실 킹 메신저의 킹 토큰을 합의했던 내용에 이용됐던 규칙인데, 이게 오늘 2월 11일인 설날쯤에 바뀌었죠. 바로 앨리슨 리가 바꾼 그런 내용인데,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리플이 합의로, 그러니까 킹 토큰 때와 똑같이 벌금으로 종결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면 리플이 끝없이 추락했겠지만, 그래서 구원자들이 등장하죠. 제가 편가르기에 나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앨리슨 리와 그리고 크립토맘과 엘러드 로이스만의 편가르기가 실행이 된 건데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이 크립토맘과 엘러드 로이스만이 의장대행의 서명을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이 조건부 합의 제안을 고려하고 이 수락한다, 그리고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의장대행인 앨리슨 리와 이 커미셔너인 이 두 명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사실상 SEC 안에서 파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커미셔너의 지지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의장대행으로서 의장이 갠슬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리플과 SEC의 합의 결렬 내용이 추후 파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합의금지 성명이 파기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가 SEC의 첫 고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왜 크립토맘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도 그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또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공개 성명에서 이 앨리슨 리가 반박을 했고 여기서 또 반박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합의금지 성명이 추후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시고, 리플 홀더분들은 안정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파이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디파이 관련 코인이 상승률이 좋은 건 사실 이더리움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이 강세장에서 수수료가 대폭 상승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서 다른 디파이 서비스를 하는 코인들로 이더리움의 자금에서 이동할 것을 제가 여러 번 암시를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런 상태인데요. 이 해당 기사에서는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이 디파이 관련 코인이 누적 거래량이 100조 단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디파이 관련 코인으로 유니스왑과 AAVE, 이 에이브 코인이 참고로 2개월간 5배가량 상승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디파이 관련 코인은 주목하셔도 좋고요. 이 좋게 봐도 좋다라는 것의 기한은 사실상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되고, 즉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에서 전환되면서 이 수수료 문제, 이 수수료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0에 가깝게 이 해결될 때까지인데, 그럼 이더리움 2.0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날짜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더리움 2.0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이니 이번 강세장에서는 무조건 주목하셔서 디파이 관련 코인 주목하셔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겠고, 여기에 추가로 현재 장에서는 대부분의 코인이 모두 고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들을 이 신규 매수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이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데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의 형태가 이 에이다, 폴카닷 XRP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이 순위 역전을 일으키는 것만 봐도 정말 알트 강세장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고가에서는 타고 싶고, 그리고 저가에서는 타기 싫은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장이라고 저는 해석이 드는데,
이렇게 모든 알트들이 이 고점에 물려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뭘 타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 확인하셔서 평경정방 들어오시면 시황 받아가시다가 하나둘씩 매집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수익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알트코인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 3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